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MBN 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면 딱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중국 시장이 못 가다 보니까 중국 시장도 지금 3일째 내리막이죠. 지금 이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긴 한데 중국 시장이 계속 내리막이다 보니까는 우리 시장도 못 가고 있고, 예. 간밤에 나스닥 시장도 빠졌습니다. 다만 나스닥 시장 뭐 하락 나왔던 거 비해서 사실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2%나 긁어 내린 거 아니니까, 예. 이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시장은 좀 선방을 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전반적인 그림자가 딱 있죠. 이렇게 전반에 그림자가 딱 있습니다. 그림자가 무슨 그림자예요? 예. 신냉전. 신냉전. 어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신냉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지금이죠. 이제 유럽 시장은 좀 있으면 시작을 할 거고, 유럽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다 화상으로 하는 거예요. 화상으로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이 공동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떤 대응책을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좀 불안감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신냉전.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회복이 빨라서 경기 회복이 진짜 말도 못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인프라 문제는 있겠지만은 뭐 시장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딱히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예.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히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주 위주로 움직인다. 물론 뭐 정치 테마주만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좀 딱 보시면은 시장에서 보면은 오늘도 네오오토, 예. 이게 또 윤석열 관련주 올라간 거고요. 전통적인 윤 관련주가 덕성, 서현, 예. 애니능률도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갑니다. 예. 애니능률이 대표적인 그 파평윤씨 관련주죠. 파평윤씨.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래요. 시장이.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정치 테마주를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비정상적인 시장일지라도 우리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이 그러니, 예. 이 백산 같은 경우도 왜 올라가요? 백산도, 예. 윤 때문에 가는 거예요. 승일은 상한가. 승일. 예. 예. 요새 이런 것들이 가는 겁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오세훈 후보가 아주 이제 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요. 지금 뭐 말하시는 것도 딱 보니까 되게 좋아졌고, 이 단일화 야권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좀 자신감 붙은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제 이 오세훈 후보 말 한마디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세훈 후보 정책 많은 종목 있는데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의 4조 달러 부양책까지 점검해 본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 정상회의 참석해서 이 중국과 러시아 어떻게 할 건가? 요거 지금 대응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해인이 좀 올라갔다 왔는데, 예, 해인, 예, 유니온 이런 거 잘 보셔야 한다 그랬죠. 신냉전 관련해서 올라갈 거는 뭐 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3조 달러로 예상했던 바이든 부양책이, 예, 4조 달러까지 지금 이야기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또 증세를 통해서 또 이 자금을, 예, 자원을 또 충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성장주 기술주한테는 또 이게 어찌 보면은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삼표 시멘트, 예, 동양파일, 급등 완전 진행된 건 아니고 급등 중에 있습니다.
예, 어제 영상 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죠? 음. 오늘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삼표 시멘트야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예, 우리 건설 관련주로서 말씀드렸던 거고 가고 있고 아직 예, 이제 출발한 거다. 이제 시작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동양파일, 뭐 KCC, 뭐 동아 지질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던 거 특수 건설 예, 이 외에도 종목들은 꽤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은 이 오세훈 후보 정책에 대해서 예,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 예, 그 전에 일단은 건설주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오늘 동아 지지를 얘기하면서도 건설주 얘기했는데 그 뉴스를 갖다 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뉴스를 봐야 이 이해를 하기가 좋아요. 이해를 하기가. 그래서 이 뉴스를 보시면 기지개 펴는 건설업계 1월달 수주액이 37% 급증했다. 자, 1월달이면 겨울입니다. 겨울. 우리 쉽게 보면요. 노가다를 때 여러분들 뭐 남자분들 그래도 좀 어렸을 때 노가다 뛰신 분들 많이 좀 계시지 않나요? 저는 뭐 저 대학교 다닐 때도 노가다도 뛰고 하면서 예, 용돈 벌이도 좀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겨울에 일하기 어려워요, 그죠? 예, 보통 이제 봄, 여름, 가을 정도의 일거리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건설업계는 좀 비수기예요. 예. 근데 그 비수기 때 수주액이 37% 급증했다는 겁니다. 건설업이요. 그만큼 좋아졌다는 이야기고 1월달 수주액이 14조 8천억. 예. 연초부터 지금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게 주거용 건축 분야에서 88% 급상승했다. 왜 주거용 건축 분야에서 늘어났을까요? 지금 주택 공급 정책이 아주 세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부동산을 잡겠다 그래서. 근데 이건 뭐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볼 땐 부동산 잡을 때는 주택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기업들 이 사옥을 좀 수도권으로 이전시키고 이 판교 발전시킨 것처럼 거기 뭐 네이버 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사옥을 강남에서 저쪽으로 좀 빼버리면은 물론 그게 뭐 민주국가에서 뭐 강조될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러면 잡힐 것 같은데 어쨌든 건 번외적인 이야기고 주택을 뭐 지금 서울에 곳곳 막 짓고 있습니다. 예, 뭐 청년 주택도 짓고 막 어쨌든 이 주거용 건축 분야가 급상승했고 침체됐던 투자도 3년 만에 플러스가 됐다. 예. 올해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도 호재다. 이게 4.7 보궐선거도 있지만 바로 이게 다 다다다음 주인가요? 예. 다음 주면 4월 다다음 주네 그죠?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오늘 목요일이니까 2주도 안 남았네요 보니까. 예. 어쨌든 요것도 있지만은 내년에 대선이 있죠. 대선까지도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공급 확대는 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건설 쪽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수주잔고가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2019년도에 1월 수주액인데요. 9조 4천억에서 2020년도에 10조 7,900억으로 한 10몇 프로 는 거죠. 그리고 올해 2021년도 1월 달에 14조 8천억으로 확 늘었다. 이거 계산해 보면은 한 60%는 거예요. 60%. 한 50 몇 프로. 예. 1월달 건설 수주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수기인 지난 1월 국내 건설 수주액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침체됐던 건설 투자도 3년 만에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이 건설업 관련 각종 지표들이 긍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정도면 믿을 만한 업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면은 예. 일단 대형 사업 발주로 수주액이 급등하고 있다. 예. 뭐가 수주액이 급등하고 있냐? 일단은 건축 분야에서 전년 동기보다 88.8%
예, 주거용 건축 분야에서 민간 부문도 10조 원대로 전년 동기보다 36%가 늘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 역세권 개발 사업. 지금 이 현 정부에서 역세권 개발하고 있는 거죠. 예, 데이터 센터 많은 기업들의 욕망인 거고요. 욕망이 아니라 이제 이 많은 기업들의 어떤 그 성장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사옥 등 사무실 신축 공사도 호조세가 드러난다. 예. 그래서 1월달에 주요 공사는 인천 검단 106 역세권 사업, 신용산역 도시환경 정비, 예, 청주 사직 1구역 재개발, 네이버 데이터 센터 신축, 노량진 6구역 재개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도 있는 거고 민간 사업도 있는 거예요. 건설협회 관계자가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연초 수주의 흐름은 긍정적이다. 예. 앞으로 정책이 나오기 전에 더 좋아질 것이다. 건설 투자 늘고 주택시장 잠입빛이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 3년간 마이너스였던 건설 투자가 올해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 2017년도에 7.3% 상승을 보였던 것이 2018년은 마이너스 4.6, 2019년엔 마이너스 2.5, 작년에 그 코로나였었는데 마이너스 0.1, 점점 줄더니 2021년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보면요, 특히 건설사들은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약이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최근에도 여권이 지금 지지율이 안 좋은 게 뭐예요? LH 사태 터지면서 그런 거죠. LH 사태.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인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약이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서 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이것만 보면 건설주에 대한 전망이 여러분들 확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네. 눈에 들어온다 1번, 안 들어온다 2번 한번 눌러볼게요. 눈에 들어온다 1번, 안 들어온다 2번.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시황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업황, 섹터를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골랐을 때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죠. 그렇죠? 네. 자, 제가 말하는 이 건설 시황, 귀에 쏙 들어온다 1번, 안 들어온다 2번. 아무도 안 누르시면은, 누른 분이 작으시면 그냥 요 영상 꺼버리고 녹화 방송도 안 올립니다. 이게 호응이 있어야 원래 좀 숨겨놓으려고 했던 이야기도 기분 좋아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또 이렇게 해야 1번을 눌러요. 예. 호응을 좀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안 할 이야기도 해요. 우리 회원만 살 종목도 살짝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 제가 이 무료 방송에서 말하는 종목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진짜 뭐 우리 회원만 살 것도 제가 얘기하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했던 것도 보시면 이 상강에티 누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까? 상강 AMT, 유니슨, 하나솔루션, 이 신재생주 누가 제일 먼저 말했어요? 그 바닥에서. 그죠? 동양파일, 삼표시멘트, 뭐 KCC 어저께 다 이야기했던 거 아니니까. 어제 윤석열 총장 관련주는 이제 악재가 나왔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 악재가 또 해결되면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총장 관련주 말고요. 어쨌든 지지율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른 쪽에 볼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좀 더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오늘은 이 오세훈 후보 정책에 있어서 건설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팩트를 알고 있어야 이쪽에 대해서 과감하게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건설주에 대한 현황을 보신다면은 이렇게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황은 아까 뭐라 그래서 시황은 별로다. 그래서 개별 추천사가 나온다. 그러면 탑다운 방식으로 나와서 업황에서 지금 건설 업황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종목을 찾아야겠죠, 종목을. 그죠? 자, 대형주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 건설 업황만 본다면은
GS 건설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주택 공급 쪽으로 이제 가장 많은 저 주택 공급 쪽으로 많은 매출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GS 건설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대림건설, 동부건설, 예.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대형 건설주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M&A 이슈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M&A 이슈가 있어갖고 좀 별로예요. 예. 개별주에서 보시면 벽산, 예. 소록스 애들도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 어떤 건설 시황이 좋아지고 이 정책주로서 가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벽산하고 소록스도. 어. 이런 거 다 체크해도 여러분 나중에 다 급등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오세훈 후보의 공약이나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나 주택 공급 쪽으로 굉장히 세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제가 정리한 걸 하나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자, 오세훈 당선되면 취임 일주일 내에 상계동 목동 안전진단 착수하겠다. 네. 취임하면 바로 할게. 이 안전진단을 착수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재건축 하겠다는 거예요. 재건축. 그죠? 허용하겠다.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묶인 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집값 올라갈까봐 지금 현 정부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현 정부의 저는 뭐 어쨌든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해서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풀어버리면 자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조정도 좀 나올 거할 텐데. 어쨌든 이거를 안전진단을 바로 착수하겠다라는 건데 이 오세훈 후보의 주택 공약은 5년 동안 신규 주택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박영선 후보랑 비슷해요. 그중 절반인 18만 5천 호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상을 통해서 공급한다. 규제를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서울시의 의지만 있다면 안전진단은 가능한 건데 이게 규제를 풀려면은 이제 저 시의회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다 이제 민주당이 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하겠냐? 근데 어쨌든 이 극 지역들에 있어서 재건축을 풀어주면은 주민들은 좋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거기도 동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가장 1번 정책이 주택 공급이다. 35층 규제는 시장 권한으로 바로 완화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는 시의회 동의 필요하다. 근데 민주당 시의원들 민주당 시의원들도 원하는 일일 것이다. 예, 그래서 뉴타운 해제 재지정 요건을 완화해서 주택 노후도, 호수 밀도, 접도율 같은 기준을 원상으로 회복하겠다. 대부분 주택 재건축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시장 후보 아니고 서울시장. 그럼 관련 정책밖에 없는 거예요. 관련 정책밖에. 예.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또 표현해 보자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박영선, 오세훈 누가 시장돼도 재개발, 재건축 허용할 것. 여기에 이의 있는 분 있습니까?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누가 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허용할 것이다. 지금 박영선 후보도요. 어쨌든 여권의 어떤 문재인 표 지지를 얻어서 좀 지지율 좀 올라가다가 최근에 LH 사태로 쭉 미끄러진 거죠. 근데 지금 박영선 후보도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결이 틀리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목소리가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예. 지금 건설 쪽의 정책은 굉장히 세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거기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산표 시멘트. 예. 산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설비 투자를 확대해 가지고요. 현 정부의 이 친환경 정책과도 같이 결이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 설비 연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쨌든 다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한동안 요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가 없었죠. 요 조정 구간에서는 예,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걸 돌파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계속 갈 확률이 많은 거야. 기본적인 차트 구성을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차트 구성을. 그죠? KCC는 어때요? KCC는 그냥 이 건자재에서 그냥 대표적인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이 어떤 횡보하는 구간에 있어서 거래가 전혀 없다가 거래가 터지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담아 나가는 거예요. 예. LG 하우시스 얘는 자동차 소재까지 만들기 때문에 현대 BNGT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자동차 쪽이기도 하고 예. LG 하우시스 또 뭐 리모델링 관련주기도 합니다. 예. 삼표 시멘트하고 한일 시멘트 같이 보면 되는 거고요. 예. 한일 시멘트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마 나중에 보면 얘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가볍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LG 하우스랑 뭐랑 같이 봐야 됩니까? 하츠랑 같이 봐야겠죠. 하츠는 시가총액이 지금 1,400억이 안 돼요. 얘도 이제 붙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동양 파일.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콘크리트 파일,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파일. 예. 어제 여기 보시면은 다 적어드렸던 거예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건설, 벽산, 소속수, 삼표시멘트, 산업행위, 동아지질, 특수한 성형 파일.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이 매물만 소화되면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요. 얘가 지금 그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머스크 전기차 지하터널 공론화 이것 때문에 어제 급등이 나왔던 거란 말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직접 투자한 크레센도 에쿼티가 최대 주주라는 소식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이 크레센도 에쿼티다 이거잖아요. 지분 관계를 보면 이 도버홀딩스하고 뭐 이정우, 최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쨌든 보면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페이스 X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으로 붙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우주항공은 전혀 틀리잖아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도 갖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하 터널을 뚫어서 그 지하 터널을 뚫어서 여기에서 이 전기차를 이 공기가 없는 구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연방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동아지질이 먼저 한번 움직인 겁니다. 예. 지난주 마이애미 수아레스 시장은 머스크 CEO의 굴착 회사인 보링 컴퍼니와 지하터널 건설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직후 가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피트 부티지 미국 교통부 장관에게 연락할 계획이다. 그래서 동아지질이 이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올라간 건데 실제로 지금 이 두 분의 공약을 보게 되면 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제 그 어디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시켜서 그 위에 아파트를 더 지겠다. 이 경부고속도로 강남 지나가다 보면은 그 옆에 고속도로에 있으면 아파트 되게 많아요. 저는 얘들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되게 시끄러울 텐데. 어쨌든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라는 거, 지하화. 예.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여의도에서 뭐 삼각지 요 부분을 또 이 1호선 라인을 지하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또 공원 만든다. 이 서울 안에서 있는 공약이 나오는 건데 이 지하화 시키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하화. 이 지하화 시키면 터널 뚫어야겠죠. 터널을요. 그죠? 예. 그 관련주가 바로 동아지질. 예. 대구경 쉴드 TBM 공법으로 국내 실적에서 한 8, 90% 나오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이 터널 뚫는다 그러면 동아지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도 최근에 뭐 정말 한 1년 동안 보시면 관계 없고요. 최근에 대단한 거래가 한 번에 빡 들어온 거예요. 예. 여기서 물량을 모으느라고 이제 확 올라갔다 빠진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물량이 좀 소화가 된다면은, 예, 역시나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지지. 그럼 같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특수건설. 그죠? 같이 올라가는 게 특수건설.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건설주에서는 특수건설, 동아지질, 뭐 상하페인트, 동양파일, 산표시멘트,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지금 이 건설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거 말고도요, 뭐 꽤 있어요. 이쪽에 수급이 강해진다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 종목들이.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오세훈 후보 정책에 있어서 건설주하고, 건설주 말 그대로 건설주가고요. 이 안에 있는, 예, 건자재를 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안에 있는 건자재를 봐야 한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오세훈 정책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업황과 이 오세훈,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님 말씀드린 겁니다만, 뭐 지지율 어쨌든 제일 높으니까 오세훈 후보와 지금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지금 업황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쏙 들어온다. 예, 이해가 된다 8번, 이해가 안 된다 2번 한번 눌러볼게요. 이해가 된다 8번, 안 된다 2번.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내가 자신감 있게 종목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죠?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건설주하고 건자재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의 4주 달러, 이거는 이제 31일 날 발표해. 31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3월 31일이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밤에 나올 거고, 아마 목요일부터 적용할 텐데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거로 이제 이 하나솔루션, 태양광 가는 거고, 삼강 MNT, 예, 유니슨 아직까지 바닥이에요. 가면 또 세게 갑니다. 동국 SNC. 우리 신재생 관련주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일단 제가 요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신재생 관련주는 그러니까 딱 뭘 보시면 돼요. 청정 에너지 했을 땐 전기차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전략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아마 이때쯤부터, 그러니까 3월 31일 날 발표하니까 3월 31일 날 또 뭐가 있습니까? 3월 말에 뭐가 있어요? 기아차 EV6 사전 예약 받죠? 네. 그러면 이거와 맞물려서 아마 3월 말 다음 주쯤부터는 전기차 관련주 상승도 가능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지금 좀 바로 앞에 와 있는 그런 것들이고, 약간 좀 멀지만은 정책이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태양광하고 풍력이죠. 태양광 풍력. 예. 이와 관련 종목들을 지금부터 사놔야 한다. 오른 것도 있고 아직 못 오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상강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 진작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하나솔루션, 유니슨, 동구 SNC. 대성 파이트 오늘 빠졌는데, 얘도 지금 이 대성 파이트 같은 경우는 아마 가게 되면은 태양광으로 아마 급등 나올 수가 있어요. 태양광. 네, 태양광. 그래서 이쪽 신재생 에너지는 꼭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아차 관련해서 딱 뭐만 보면 되냐? 구형테크만 보시면 돼요. 구형테크만. 예, 구형테크, 화신, 아진산업 이 정도. 예, 상신브레이크, SL 맞습니다. 이 조지아의 공략을 갖고 있는 종목들. 얘들이 이제 그냥 뭐 이 기아 관련된 종목이다. 아이오닉 관련해서는 현대공업, 두월. 예.
물론 이제 뭐 그 현대 위아도 있고 만도도 있고 그런데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폭스바겐에서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아마 요새 뭐 수익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뭐 추천한 종목 중에서 뭐 한두 개 올라간다고 수익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대부분이 이제 뭐 아직 못 가고 좀 답답한 흐름이 많을 텐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안 좋더라도 뭐 맨날 안 좋습니까? 아니겠죠. 좋아지겠죠 또. 일단 이런 개별주들로 좀 수익을 내면서 하다 보면은 시장 돌아서면은 또 수익은 금방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 쪽보다는 좀 개별주 쪽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주. 그러니까 이 바이든의 어떤 4조 달러 이 부양책이 전기차, 풍력, 태양광 이쪽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이쪽의 종목은요, 제가 뭐 정리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몇 개 불러드렸습니다. 예. VIP 회원들만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뭐 오늘도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뭐 팔지 않았기 때문에 뭐 후기가 올라온 건 없습니다. 다만 아마 내일쯤은 또 수익 실현되지 않을까 싶고,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렇게 뭐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시장이라서, 예. 여러분들 뭐 이 개별주에서 좀 잘 대응하는 게 좋다. 예. 이거를 좀 제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 좀 잘 좀 잡아놨는데, 쿠팡이, 예, 쿠팡 플레이에 이 1,000억을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 쿠팡 관련주가 유통 쪽에 올라간다기보다는 쿠팡 OTT. 예. 전 쿠팡 로켓 회원이기 때문에 로켓 회원들한테는 쿠팡 OTT 그냥 다 공개하거든요. 예. 그래서 1,000원 넘게 투자해서 이 그 콘텐츠 업체들의 또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쇼박스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페넌트는 다 말씀드렸던 거죠. 페넌트도요. 얘도 올라가는데 한 3, 4일 걸렸어요. 쇼박스 제가 본 조만간 이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거로 보여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위지 스튜디오까지 이 VFX 사업으로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 예. KTH가 또 쿠팡으로 오늘 제일 먼저 급등 나온 거. 여기 이제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가 얘도 지금 자기가 잘 잡아가고 있죠. 뉴 이런 그 컨텐츠 관련주까지 같이 보면 되겠다. 그래서 뭐 지금 개별적으로 볼 종목들은 꽤 있는 건데, 예,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딱히 볼 게 없어요. 저 오늘 밤에 지금 바이든하고 유럽 정상회의에서 어떤 또 중국을 제재하는 목소리 나온다고 한다면은 또 히토리 관련주 올라갈 거고요. 윤 총장 관련주, 윤 전 총장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쪽에 좀 이제 좀 죽어야 약간 주춤해야 또 다른 쪽도 올라갈 텐데, 저는 그것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따라오실 분 따라오시고요.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한 달에 88만 원 서비스 7일 나가고요. 이 무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단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료 결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일단 무료 회원 가입은 필수고 그 다음에 전화로 결제할 수 있고, 아니면 저랑 1대1 채널로 대화 가능하다. 어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1대1 채널로 대화 가능하다. 고객센터랑 통화 가능하니까요. 1588-0648로 밤 11시까지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문의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심심한 장세고 좀 답답한 장세인데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종목별로 집중하고 못 가는 종목이 있다면은 바꿔야 지금 같은 시장에 수익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VIP분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기대하시고 내일까지 잘 마무리해서 다음 주도 확실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어쨌든 이런 장세에서 제가 이야기드린 종목들 중에서 잘 잡아서 수익 내시 바라겠고, 음악 나가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고맙습니다.